거기에 치료법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치료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운동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호흡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침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약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약이라는 거는 한의사들의 영역이다 보니까 저는 약은 모릅니다. 그리고 약 공부하신 분들 여기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여기서는 특별히 강의는 안 합니다. 근데 침 위주로 설명하는데, 이 내경침법이라 하면 다른 침법하고 다릅니다. 침법은 여러 수십 가지가 있어요. 어떤 똑같은 병인데 이렇게 침을 놓을 수도 있고 저렇게 침을 놓을 수도 있고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서 가리키는 내경침법은 반드시 진맥을 하고 침을 놓는 방법입니다. 맥진을 하지 않으면 침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경침법은 맥진법 공부를 같이 하게 됩니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한의원에 가보니까 한의사들이 손목을 이래 잡아보고 어디가 안 좋소 라고 얘기를 하면 참 신통하다. 손목을 잡아보고 어떻게 어디 좋고 안 좋고를 어떻게 판단을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죠. 근데 그게 사실은 동양학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한의원에 가서 맥진법을 제대로 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한의사는 아마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한의원은 한의과 대학을 나와야 한의사가 될 수가 있는데 한의과 대학에서 이 맥진법을 가르쳐 줄 만한 교수가 없습니다. 맥진법을 할 줄 아는 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맥진법을 배웠다, 맥진법을 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보고 스스로 독학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성이 떨어지죠. 책에 나와 있는 맥진법, 그 흔히 말하는 이렇게 손가락 3개 얹어놓고 하는, 한의원에 가면 3개 얹어놓고 하죠. 총관청맥법이라고 합니다. 총관청이라고 놓는, 손가락 놓는 위치에 따라서 총관청맥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맥진을 해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것을 대학에서 교수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의사들은 맥진법을 말만 가지고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중국의 북경대학 중의학교에 한국 애들이 한때 많이 갔었어요. 지금은 한국 애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워낙 어려워서 입학이 안 돼. 그런데 한 20년 전만 해도 돈만 주면 누구나 입학이 됐어. 북경대학 중의학교에. 북경대학은 세계에서 남북 5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그런 대학에 중의학대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런데 북경대학에 한국 애들이 많이 가가지고 교수들한테 맥진법 가르쳐 달라고 한번 데모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거는 최소한 2만 명을 잡아봐야 맥을 잡아봐야 겨우 알까 말까 한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안 가르쳐 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모른다. 나는 몰라서 못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 경희대학 그 한의과 대학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맥진법을 안 가르쳐 줘요. 그러면 맥진법에 대한 책이 있어요. 옛날 고전 책이 있어요. 왕숙하라는 사람, 중국의 왕숙하라는 사람이 총관청맥법 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잡아보고 연구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한 25살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한의원 개원해가지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한번 잡아본 사람은 이건가 저건가 나름대로 혼자서 터득해서 하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안 되는 거 처음부터 포기하는 거거든요. 대개의 한의사들 처음부터 포기해요. 그런데도 잡아요. 가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왜 잡겠어요? 폼. 안 잡으면 가짜 같거든, 짝퉁 같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보면 잡아야 한의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쏘십시오. 하나 들고 와야 되겠네요. 좋네요.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의사들은 맥진법을 모른다. 한의사들이 잡는 맥진법은 폼이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 맥진법을 가르치는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맥진법을 모르면 이 침법을 못합니다. 쓰지를 못해요. 항상 이 백인침법은 진맥의 결과에 따라서 침을 놓게 되어 있는 것이지 어디가 아프니까 어디다 침나라고 하는 그런 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맥진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동양의학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있다. 다른 거하고 달라요. 다른 생각하고 다른 게 아주 기본적인 것은 뭐냐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느냐 하는 그 과정이 내가 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대구 분들한테 배운 건데요. 이거 깔고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물 깔고 앉아서 필요하나? 좀 낫답니다. 높이가 받쳐주고 저 불편해서요. 무릎이 덜 아파요. 무릎이 덜 불편해요. 근데 혼자만 하셔요? 그 방법을? 그러시고 다음에 하실 때는 요 상이 많이 있거든요. 요건 밑으로 다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이 있는 거 하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상을. 우리 좀 받쳐갖고 한번 보시면 안 돼. 그 동양학은 사람이 자연 속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죽느냐라는 그 기본적인 인간의 원리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철학이잖아요. 동양학은 철학입니다. 동양학은 과학이 아니고 철학이에요. 인간의 원리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 원리를 파악해서 그 원리대로 찾아 들어가 보면 여기에 맥진법도 나오고 침 놓는 방법도 나오더라고요. 숨 쉬는 방법도 나오고. 그래서 이 동양학은 아직까지는 과학이 아니고 철학입니다. 그런데 과학이란 건 뭐냐면은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과학이. 한 번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똑같은 과정을 썼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게 과학이에요.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게 검증이 안 되잖아요. 검증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 그러면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눈에 보이느냐?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이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눈에 보이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마음도 있고 바람도 있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거는 바람이 있는 것은 기구가 있어가지고 검증을 할 수 있다지만은 마음이 있고 없고는 사실은 검증을 할 방법이 없어요. 단지 나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너한테 마음도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만이 만능인 세상은 아닙니다. 사람 사는 과학만은 만능은 아닌데 언젠가 과학이 더 발달하면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 있고 사람의 마음도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 되면 이 동양학도 과학의 단위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지금은 아닙니다. 동양학은 철학입니다. 그래서 서양학에서 동양학을 낮추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동양학은 미신이다라고 낮추어서 서양학이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서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이라는 게 참 웃기는 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가 한 2년 동안 아파서 고생한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아파서 좀 고생을 했는데 사실 원인을 못 찾았어요. 아직도 원인을 제대로 못 찾았어요. 근데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어느 의사와 상담을 한 내린 결론이 제가 심장 시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것 때문에 아픈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하다 보니 거기가 안 좋다는 게 나타나서 그게 시술을 한 것이다. 근데 왜가 아팠던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심장에 대해서 관상동무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하겠지만은
관상동맥이 쌍거리 다 막히고도 멀쩡하게 살고 수면대로 살다 죽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막혔다고 해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때문에 아팠을까?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검사를 하지 말랍니다. 검사할 필요 없대요. 검사해도 안 나옵니다. 딱 이래요. 이거 우리 의학으로서 이게 발견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에 가면 그런 병을 X 신드롬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X가 뭡니까? 우리 X 파일하면 X 모르는 거 X잖아요, 그죠? 꽃표잖아, 그죠? 신드롬 증후군인데 모른단 말이야. 영국의 중년 여성들의 65%가 X 신드롬이라는 병에 걸려 있대요. 본인은 아픈데 병원에 가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병이 많이 있어요. 가보면 검사해보면 멀쩡해. 근데 사실 생화학적인 그 한계라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침대이들한테 이 허리 아파서 오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어느 환자가 그래요. 병원에서 협착이라고 합디다. 또는 병원에서 디스크라고 합디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와서 그거 고쳐달라고 오는 환자들이 많아. 그런데 막상 우리가 치료를 하다 보면 협착도 아니고 디스크도 아닌 사람이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요? 이상근 증후군. 우리 저 총무님은 들어봤죠? 이상근이 어디 있는 근육이에요? 근육인데. 요 엉덩이에 보면 말이죠. 엉덩이 제일 살만한 이 부분에 있는 근육이 대둔근이에요. 큰 엉덩이 근육이란 뜻입니다. 둔자가 엉덩이 둔자거든요. 큰 엉덩이 근육이에요. 요 대둔근에서 약간 위쪽으로 대둔근을 껍데기를 딱 벗기고 나면 속에 든 근육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중둔근이에요. 그걸 또 한번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은 소둔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엉덩이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치 되는 엉덩이 근육이 있고, 그 속에는 작은 엉덩이 근육이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둔근 밑에 보면 요게 구멍 나 있죠. 요게 우리 뭐라고 한도 혈자리 여는 뭐라 고관절요. 그쪽에서 빠져나오는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상근 요 네 개 근육이 하나가 굳어버려요. 네? 근육통이 생긴단 말이에요. 멀쩡하게 굳어버리면 이 근육이 요 다리 속에 들어가 있는 자골신경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 자골신경을 누르다 보면 여기 힘을 못 쓰죠. 그 자골신경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에요. 다리를 힘을 못 쓰고 엉덩이 힘을 못 쓰다 보니 허리가 아파요. 그게 우리 허리 말하는 자골신경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 기립근이라 그럽니다. 왜 기립근이라 하냐면은 우리가 일어서는데 필요한, 기립하는데 필요한 근육이라 해서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기립근이 있어요. 이 기립근에 근육의 이상이 와서 허리가 아파. 그런데 병원에서는 근육의 이상이 왔다. 검사해서 안 나와.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MRI 찍어도 안 나옵니다. 근육이 예를 들어서 찢어졌다 이러면 초음파 해보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굳었다 아니면 힘이 없어졌다 이러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들은 검사에서 나온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나이가 50이 들어가면요, 50이 넘어가면 거의 모든 사람이 척추 협착이 있고 디스크가 있어요. 정도 문제지.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허리 아프다고 찾아가면 병원에서 어떤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협착 아니면 디스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냐? 그럼 협착과 디스크 치료를 하지 않고 단순히 근육통 치료만 해줬는데 이 사람 허리가 안 아프더라, 낫더란 말이야. 그럼 원인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근육통이죠. 단순 근육통이에요. 이런 식의 진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엉터리 진단이에요. 과거에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했던 어떤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학 병원에서 정작의 환자를 고쳐주는 확률은 25%라고 합니다. 대개 보면 4명 중에 3명은 나와서 나간대요. 병원에서 입원하는 거. 그런데 4명 중에 3명 중에 1명은 가만, 그 2명은요, 가만 입원하고 가만 놔두면 알아서 쉬면은 저절로 나을 병이래요. 쉬면 나을 병이니 때가 돼서 나은 거야. 정작에 병원 때문에 나은 사람은 4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 제가 지난주인가 감기 치료법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감기를 내가 오늘 감기가 이제 오는구나라고 느꼈을 때 오늘 하루만 제대로 쉬어주면, 오늘 하루 아니면 내일 하루까지 이틀만 제대로 쉬어주면 이 감기가 나. 그런데 안 쉬어 사람들은. 아프고 본격적으로 심해지고 나서야 그때 고치려고 하면 일주일을 쉬어도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옛날 말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그러죠. 병원에 입원한 김에 거기서 막 일도 모르겠다, 아싸 내 모르겠다 하고 있으면 쉬어서 낫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이 일 때문에 쉬지를 못해. 그러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병은 쉬어주면 낫습니다. 나을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쉬면 낫습니다. 80%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뭘 안 먹었는데 속이 얹혀 소화가 안 돼. 배가 아파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소화가 안 되면 이 위장에 탈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장이 쉬면 돼. 쉬면 지금 좀 아프더라도 참아 보면 쉬고 있으면 위장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래 되면 이제 요 속에 들어간 안 좋은 걸 밑으로 싹 내려가 버리고 나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왜 배가 아픈데도 자꾸 먹어? 아픈데도 자꾸 먹어야 때깔이 좋다고. 응? 자꾸 먹으니까 위에는 더 많은 부담을 주겠죠. 그러니까 위가 나을 리가 없습니다. 쉬면 나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 쉬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저 해운대 침 놓는데 치과의사 한 명이 침을 맞으러 허리가 아파서 침을 맞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아픈 거는 그냥 단순 근육통이야. 딴 거 없어요. 치과 의사가 이게 참 좋은 직업이 아니더라고. 일반 의사는 딱 의자 앉아가지고 환자 오면 상담도 하고 컴퓨터도 두드리고 손으로 적어가며 혈압도 재가며 예? 이래갖고 약도 처방도 이래 되는데 이 치과 의사는 항상 똑같은 자세로 요래가지고 집중해서 나무 입속만 들여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세가 고정 30년을 고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허리가 제대로 남아도 되겠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치과 의사들이 정년은 60이다. 내과 의사들이 정년은 70이고 그 다음에 외과 의사들이 정년은 65이다. 제일 정년이 짧은 게 치과 의사예요. 60 되면 병신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래가지고 있어 놓으니까. 이 사람 집에 갈 때 나가면서 보니까 뒷모습을 보니까 자세가 그렇게 비틀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지금이라도 다행히 그 사람 내 맥을 보니까 맥은 참 좋아. 자세는 엉망인데. 그래서 내가 답을 얘기를 해줬지. 문제는 답은 뭐냐? 운동이고 쉬는 것밖에 없다. 돈독이 올라서 못 그만두겠지만은 일주일에 4일만이라고 3일을 쉬어라. 그러고 운동을 해라. 그게 가장 오래 돈 벌 수 있는 방법이고 오래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런 말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그 사람 허리 아픈 걸 치료를 해줘야 받아들이지. 침 맞았는데 안 나오면 내 말을 받아들이겠냐고. 그렇죠? 중국에서 시즌피자 우리 저 문승만 씨가 거기서 한 번씩 보니까 그 환자를 보니까 그 이게 이제 내 말을 좀 듣는 거예요. 그냥 침 한 번 맞아 넣고 나니까 허리 안 아프다 하거든.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침을 놨는데 계속 허리가 아팠었으면 그러면 안 들었겠죠, 그죠? 쉬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 단순 근육통이라. 단순 근육통 그거를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진단 못하면 그 치료가 제대로 안 되겠지. 사실은 단순 근육통은요 아시열만 놔도 돼요. 아시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시열이라고 이 하자가요 이 앞자가 이가 입구자 같다. 입구자는 가짜인데 이거 맞을 겁니다. 이거 뭐냐 우리 아프면 하죠. 하는 자리가 혈자리다. 아시열이라는 게 침 놓을 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침 놓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 아픈 자리에 침 놓으면 됩니다. 배가 아프면 배에 침 놓고요. 머리 아프면 머리에 놓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럽니다. 그런 침법이 있어요. 팔이 아프면 팔에 놓고 팔에도 노래 만져보고 아픈 자리 있잖아요. 거기 침 놔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놓습니다. 저도 그러고 많이 써요. 근데 대개의 한의사들이 그걸 좀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팔이 아프면 팔에다가 뭐 침을 못 심듯이 한 10개, 20개씩 막 갖다 꼽죠. 모내기 침이라 하는데 예? 실제로 모내기 침이라 그래요. 그래 한다고. 그거 아시열이죠. 실제로 아시열을 많이 합니다. 한의사들이 아시열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침 놓을 줄 모르니까. 침 못 놓는 한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뭐 아프다는 자리에만 많이 꼽죠. 머리 아프다면 머리에만 꼽아요. 귀 소리가 안 들린다 하면 귀 근처에 있는 혈자리마다 침을 꼽아줘요. 그래 한다니까요. 그럼 이 아시열도 사실은 듣는 데가 듣는 병이 많습니다. 근육통 이런 데는 아시열만 해도 잘 듣습니다. 저는 또 여기 그때 종양 났을 때 여기에 침을 많이 맞았거든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완치가 됐어요. 재발을 안 하니까. 예. 여기 뭐 한 10개씩 이렇게 막 주변에 그 아시열의 침의 그 원리 메커니즘이 뭐냐면요. 침은 말이죠. 쇠꼬쟁이죠. 그죠? 쇠꼬쟁이. 이 쇠꼬쟁이는 사람 몸을 기준으로 하면 적군입니다. 아군이 아니에요. 내 몸한테는 적군이야. 적이 쳐들어온 거야. 침을 내 몸에 탁 찌르면 내 몸이 인식을 하기로 적군이 쳐들어왔다. 이래서 인식을 해요. 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뜸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인식을 해요? 아이고 뜨거워라. 그죠? 적군이 쳐들어왔다 이랬겠죠. 그러면 그 적군을 퇴치하기 위해 가지고 내 몸에 어떤 부분이 이쪽으로 달려듭니다. 그게 뭐냐? 림프예요. 그죠? 우리 인파하는 림프예요. 림프 그 한의학에서는 그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 방어한다. 방위. 우리 그 예비군 할 때 방위하죠. 그래서 방위하는 기운, 우리 몸에 갖고 있는 방위하는 기운, 위기라 그래요. 그 위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서양학에서는 그것을 면역력이라 그러고, 예? 자연 치유력이라 그러고, 인파라 그러고, 서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동양에서 그 위기라 그래요. 나중에 위기라는 얘기 한번 또 언젠가 나올 겁니다. 동양의 기준은 모든 게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기에서 시작이 돼요. 동양학은 이 기입니다. 기는 뭐냐? 이거는 생명이에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생명력, 이 기가 우리 내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를 그렇게 이제 이런 분류를 하다 보니까 먹어서 생기는 기운은 영기라 그러고 영양가 있는 영기라 그러고 방어할 수 있는 기운은 위기라 그러는데 동양과학 용어입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용어인데 용어가 그렇지만은 사실은 서양과학적으로 따지면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위기 침과 뜸을 낳았을 때의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위기 이건 림프를 말합니다. 림프가 이쪽으로 몰리겠죠. 림프는 우리 몸에서 좋은 거잖아요. 좋은 쪽으로 몰리니까 좋은 기운이 이제 침 맞았는데 뜸 놓은 대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쪽이 좋은 기운이 많이 가니까 빨리 낫겠죠.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배우고 싶은 침법이 딱 한 게 있어요. 딴 건 별로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김남수 선생 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딱 배우고 싶은 침법 하나가 화상침이에요. TV 화상이 아니고 불에 뒤었을 때, 물에 뒤었을 때, 화상 났을 때 침을. 실제로 그걸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어. 너무 쉬워. 잘 나요. 기가 막히게 나요. 그게 그 둘레 놓는 겁니다. 해바라기. 그러면 안에 그 다 화상 나요. 다 화상 부위 다 넣으면 돼. 화상 부위에도 빼곡하게 나요. 그렇죠. 오히려 이래 찌르면 제일 좋아요. 이래 해바라기 안에도 어떠시? 놓고 여기 넣고 이런 식으로 침을 찔러주고 그다음에 여도 한두 개 찔러주는 거예요. 몇 개. 빼곡하게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빽빽하게 많이 찌르시는 끝까지 필요 없어요. 되게 돌아가면서 아플 건데. 예? 되게. 아니요, 화상 환자들은 그 그 침을 넣으면 시원하겠다. 바로- 물이 가다가다 바로 아픈 화끈거리는 게 없어져요. 이걸 놓고 나서 한 10분만 지나면 화끈거리는 게 없어져요. 진물이 줄줄할 때 해놔놓으면 진물이 살살 말라가. 이래가지고 이래 꽂아 놓으면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화상을 이만큼 팔에 이만큼 입었으면 이 돌아가면서 다 찌르는 거예요. 그러고 가운데도 몇 개 찔러놔. 이게 또 보니까 정신이 병원에 가고 염증이 이게 지금 이제 터져가지고 네. 염증이 됐을 경우에도 화상 됩니다. 예, 나중에 꽂아도 네. 그게 빨리 낫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내 몸에 있는 림프가 몰려듭니다. 몰려들어가지고 이걸 고칠 수 있는 세포 재생할 수 있는 힘을 주- 힘이 이쪽으로 몰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나올 수밖에. 주방일 하시는 분들은 혹시 또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이 화상에는 침이 최고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뭐 우리 알로에 발라라 뭐 발라라 샀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실제로 이게 해봤다니까 해보니까 기가 막히게 나요. 저걸 하면 형도 아니죠. 하루에 몇 번씩 하루에 몇 번도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도 필요 없고 한 번 정도만 해도 효과가 납니다. 오래 좀 꼽아놓으면 좋지 말지. 그것도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시간 정도 매일 아니 그 매일 시간 정도 몇 도 화상 매일 할 필요가 없는 게 하시더라고요. 요래 놓고요 이틀 지나면 바로 꾸덕꾸덕해 딱지가 이 앉아버려요. 심한 사람들도 아주 그 화상이 심한 사람도 그래 된다. 이거. 예. 그런 사람들 매일 한 며칠 맞으면 처음에는 아픈 줄 몰라요. 그 화끈거리는 게 오히려 없어지니까. 근데 이제 닦지 않고 이러면 놓으면 이제 아프지. 그때부터는 아픈데 그 침을 이렇게 옆으로 넣는단 말이야. 위에서 이렇게 그냥 위에서 꽂아도 네. 되는데 해바라기니까 돌아가면서 해바라기 그 입처럼 이렇게 마주보고 안으로 들어가게 이래 찌르면 효과가 더 좋죠. 거기도. 이걸 우리 해바라기 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침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침은 적군이다. 뜸도 적군이다. 그 적군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사람 몸을 치료를 하는 게 이 동양과학입니다. 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이 강의를 하면서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풍 치료입니다. 네? 그거 하나는 대한민국 어디 가도 이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근데 중풍 치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듣는 이제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는 게 우리 내경신법이에요. 근데 이 중풍 치료를 침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침으로 한다 그랬죠. 제가 뭐 침을 어떻게 해요?
이것도 침의 침이 적분이라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중풍 치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혈관이 막혔다. 혈관이 막혔어요. 혈전 때문에. 그러면 자 왼쪽 머리에 혈관이 막혔으면 오른쪽이 마비가 옵니다. 그게 좀 중풍이죠. 이거 뚫어주면 돼. 어떻게 뚫느냐? 생학에서는 약물을 주입해가고 약으로 녹여내죠 혈전을. 우리는 침을 놔요. 여기다 놓는 게 아니고요. 사람 손발 어디에다 침을 놔. 그러면 인체가 그 침을 적군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적군이잖아. 그죠? 이쪽으로 피가 몰려. 피가 몰리면 몰릴수록 더 많이 막혀요. 우리 병목 현상이 있잖아요. 자동차가 이래 길을 들어가는데 차가 몰리면 몰릴수록 더 많이 막히죠. 더 많이 막혀요. 피가 몰리면 몰릴수록. 그러면 중풍은 더 오겠죠. 그렇지만 여기에다 침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침을 어디 딱 찌르면 인체가 어떻게 반응해요? 아, 침이 적군이니까 침한테 고치러 가. 응? 피가 침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요거는 피가 들어가니까 슬슬 빠져나가서 나요. 그게 중풍치료의 원리예요. 힘이 적군이라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게 그게 침입니다. 뜸이 적군이라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게 뜸의 원리. 동양의학의 원리는 이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요즘은 뭐 본드도 있고 이 플라스틱 제품도 있고 이렇지만 옛날에는 집에 뭐 좀 만들려면 전부 나무 대고 망치로 못질을 하고 이랬잖아요. 그거밖에 없었던 시절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시 이 망치로 빼가지고 이걸 뽑아가지고 장거리를 뽑아가지고 어디에 집어 던지는데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걸 밟아버렸어. 못이 이만큼 발바닥에 들어갔어. 그러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파상풍이 생기고 이래야 되잖아요. 운이 좋았어요. 아무런 염증도 안 생기고 아무런 그게 흉터도 딱지 요거만 딱 안고 말고 그 다음에 발에 어디 아팠던 부분이 싹 안 아프고 치료가 돼버렸어요. 침 맞은 아주 굵은 침 맞은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큰 침 맞은 결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침이 어디서 생겼을까? 아마 이런 원리가 아니었을까. 옛날 사람들,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돌 같은데 맨발로 뛰어다니다가 뼈조각이 찔렸다면 뾰족한 돌 같은데 찔렸는데